왜 하필 내가? 왜 나야? 계속 고민해요.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저희 애 덕분에 책이라는 걸 써보게 된 거예요. 좀 저를 어른으로 성장시켜줬어요. 우리 둘째 때문에 또다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서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고마움이죠. 가끔씩 눈 맞춰서 한 번씩 이렇게 울어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진도 못 찍어. 그때 그거 보면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남 도민일보 기자 김혜수입니다. 새 학부모님들 모시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하고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부터. 저희 첫째가 장애아를 가진 승원이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3남매 키우고 있는 수연이 엄마고요. 내전증 장애로 시작해서 발달 장애, 자폐성 장애까지 이어져서 또 다른 자폐성 친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자폐성 장애 학생을 키우고 있습니다. 기훈이 엄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바쁘신 분들 한 자리에 모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그 6.3 지방선거 우리 교육계 수장을 뽑는 이제 선거가 있어서 우리 장애 학생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뭔지 좀 어떤 부분들의 지원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 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초대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떤 아이인지 장점이 있는지 좀 자랑 타임 먼저 한번 갈게요. 기훈이 같은 경우는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을 좀 더 해보게 하고 싶더라고요. 기훈이 꿈이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 활동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은혜 화가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리고 기훈이는 거짓말 할 줄 모르고요. 순수한 아이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수연이는 사실 뭐 특별하게 잘하는 건 아직까지는 없는데 어린이집 다닐 때도 이제 유인물 있으면 자기가 다 나눠주고 친구들 신발도 자기가 이제 산책 갔다 오면 자기가 정리를 하고 이런 성격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특수학교 다니고 있는데 교실에 이제 뇌병변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놀아주거나 이런 걸 돌봐주는 걸 되게 좋아하고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먹을 것도 항상 만약에 이렇게 4명이 있으면 다 나눠주고 자기를 먹어요. 오, 어머나. 진짜 쉽지 않은데. 우리 첫째 승원이는 저희 아들 승원이는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활동을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수영 시작한 지 1년 다 돼 가거든요.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걸로 좀 진로를 쭉쭉 좀 했으면 그런 바람이고 좀 착한 것 같아요. 동생들이 뭐 달라면 뺏겨요. 대신 먹는 거는 지가 확 이렇게 먹는 건 안 뺏기는데 다른 거는 다 뺏겨요. 먹는 거 안 뺏기는 게 중요하죠. 먹는 거 빼고 다 뺏겨요. 우리 아이 태어나면 너무 귀엽고 소중하고 그런 아이가 이제 다른 아이들과 조금 남다르다. 좀 그런 거를 처음 이제 인지하신 때는 좀 언제신지 좀 그때의 기억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한 10개월 정도까지는 와이프가 집에서 애를 케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서는 몰랐죠. 그냥 뭐 뒤집기, 뭐 걷는 거 이거 다 걸었으니까. 다만 이 옹알이도 아니고 이게 이런 게 잘 없었거든요. 돌쯤에 이제 아파트 옆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가 왜 우리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아예 그런 말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죠. 그 어린이집 쌤이 애가 조금 다른 것 같다, 검사를 해보든지 아니면 다른 데 가보든지 해와라고 그 말에 열받아서 다른 데를 옮겼지. 이제 어린이집을 옮겼지. 어린이집을 옮기고 나서 그쪽에서도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근데 검사하러 갔는데 검사는 안 되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애들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아예 이게 뭔지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선생님은 보드만 자폐다, 중증자폐다고 해주는데 엄마는 그 좀 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그 내년 생으로 출산을 하다 보니까 그 산후 우울증하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와가서 엄마가 너무 힘들었어. 우리 기훈이는 언제 처음 좀 남다르다고? 기훈이 같은 경우는 저 어린이집 다닐 때 4살 아이가 눈 마주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야? 라고 부르면 쳐다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듣거나 하는데
눈 마주침이 안 돼서 선생님이 되게 좀 하셨다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아이가 혼자 놀이를 해요. 밖에 그냥 윙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바퀴만 돌리면서 놀았다 하더라고요. 그때 아 다르구나. 첫 애랑 키웠을 때 다르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언어도 많이 느리고 엄마라는 소리를 들어보진 못했어요. 살면서. 지금까지도. 지금은 조금 해요. 지금은 합니다. 긍정적이죠? 그래서 그때 처음 아이 데리고 병원에 갔었고요. 병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자폐성 장애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수연이는 이제 3살까지는 정상 발달이었거든요. 좀 정상 발달도 좀 빠른 발달. 돌쯤에 이 30피스짜리 퍼즐도 다 맞추고 되게 좀 빠른 발달이었는데 3살 때 이제 발병하고 나서 저희는 이제 그 뇌전증을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병원도 여러 군데 다니고 이제 유치원 들어가서 7살 때 소변 실수도 한 번씩 하고 그다음에 그냥 정말 유아가 하는 퍼즐도 이게 잘 안 맞춰지고 그때는 장애라고 생각은 못하고 이제 유치원에 물어봤거든요.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7살 때 2월 달에 급하게 이제 종료가 되는데 그 전화해가지고 특교자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교자 돼서 그 선생님이 방문해서 유치원으로 오시더라고요. 네, 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들어보니까 장애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근데 지적 장애를 받았거든요. 처음 딱 의사의 자폐입니다 혹은 뭐 지적 장애입니다 판단을 듣고는 처음 딱 드는 생각은 좀 어떤 생각이셨을까요? 왜 하필 내가? 왜지? 왜 나야? 큰 아이와 둘째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정말 막막했어요. 이 아이가 하는 이거를 제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몰라서 제가 또다시 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좀 알아보려고. 비슷한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책 보면 그 슬픔의 수용 단계 이거 뭐 있잖아요. 처음에 부정부터 했다가 분노했다가 그 단계를 전부 다 겪고 계속 고민해요.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이제 폐렴이 되게 자주 왔거든요. 그래서 열성경련으로 했다가 이제 결국 뇌전증으로 넘어갔는데 어디서 잘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했고 이제 7살에 발달장애까지 생기니까 되게 많이 힘든 시기가 왔었거든요. 뇌전증 치료도 지금 아직 안 된 상태인데 발달장애까지 되면서 자꾸 선택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제 병 때문에 제 거를 선택한다면 그나마 좀 괜찮을 텐데 부작용은 또 아이가 다 겪어야 되고 선택은 제가 하고 하니까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연속이기도 하고. 육아 자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도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 퇴근길이 아니라 다시 출근길 같은 느낌이 항상 드는데 저보다 훨씬 더 바쁜 생활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각자 좀 하루 일과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작년에 이직을 했어요. 새벽에 일찍 갔다가 애들 등원하는 시간에 잠깐 집에 왔다가 같이 등원 이렇게 정원해주고 첫째 버스 이렇게 보내주고 다시 이제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그렇게 이제 한 집에 오면 4시 정도 되거든요. 그때 이제 애들 하원 해가지고 같이 센터 엄마 잡고 가든지 아빠랑 가든지 나머지는 저랑 같이 집에 있든지 아니면 놀이터에서 잠깐 놀든지 그렇게. 새벽에 출근이면 몇 시에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5시 반에 나가요. 아, 나가시는 게 5시 반? 6시부터 일을 시작하거든요. 일하시고 또 와서 또 등원하시고 또 그 육아를 같이 하는 게 그냥 하루 그냥 생활. 그쵸. 지금 애가 어리니까 손이 많이 보태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나중에 나이 먹어도 대우받죠. 저희 애는 뇌전증이 있어서 밤에 경련을 하면 등교 시간이 좀 늦어요. 저도 북면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려다 주면 한 40분 거리 돼요. 차로. 차로 40분? 네네네. 그래서 데려다 주고 저는 이제 학교 근처에 도서관에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언제 경련할지 몰라서 들어가면 거리가 또 머니까. 그래도 지금은 청광학교 가니까 조금 낫긴 해요. 이제 비장애 학교 갈 때는 진짜 상시되기 어디 뭐 할 수가 없는, 약속도 잡을 수가 없고. 별 문제가 없으면 하교해서 치료실 가거나 아니면 특수체육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하고 돌아오면 또 이제 막내가 학교
있어서 또 받아서 네. 그래도 또 오면 또 이제 둘째가 오거든요. 걔 또 밥 먹여서 또 학원 보내고 아빠는 거의 7시, 8시 되면 오니까 그 안에 이제 모든 게 다 끝나 있죠. 독박 육아예요 정말. 아니, 저는 진짜 또 아빠가 금토일을 일하는 직종이고 월하시거든요. 제가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오늘 월요일이라서 그런데 활동 지원사를 해봤는데 등교 시간에 안 하면 우리 집에 기다렸다가 뭐 하지를 않으니까 또 제가 등교를 시키고 또 중간에 아프다고 하면 제가 또 데리러 가서 집으로 하교 시키니까 또 그날 하교 활동 지원을 못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만뒀어요. 네, 뭐 오히려 본인 부담금은 저희가 내야 되고 이제 활용을 못하고. 네, 활동은 또 제가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조금만 힘내세요. 고등학교 학생을 키우면 좀 나은 게 그 앞전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초등학생처럼 독박 육아 혼자 다 했던 하나에서 열까지 다 했던 저였는데 중학교 사춘기 오고 저하고만에 있다가는 제가 제 인생에서 내가 너 때문에라는 말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원망을 들을 이유가 없죠, 그죠?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됐어요. 남편이랑 큰아들도 함께 육아를 같이 하고요. 일을 나누니까 그 스트레스나 그 일이 좀 달라지고요. 제 일을 하다 보니까 활동 지원자 선생님을 쓰거든요.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그 뒤에 활동 지원자 선생님이 한 4시간, 5시간을 아이가 수업을 다닐 수 있는 걸 도와주세요. 희망을 가지셔야. 그렇게 또 시간 활용을 해서 제가 퇴근하고 왔을 때 아이 돌볼 수 있는 거. 그러면 아이가 더 이뻐요. 만약에 독박 육아를 했다면 아마 아이 얼굴 나 안 봤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학교가 있을 때 없어 행복하거든요. 혼자. 맞아. 네. 네. 그리고 또 치료실 가면 또 좀 자유가 있고 막 이러니까. 사실 몸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이제 마음이 속상할 때는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아이 키우면서 이거는 진짜 좀 사람들 너무했다. 이거는 좀 많이 속상했다 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이가 초등학교 때였거든요. 자배성 장애 아이들은 정말 신체적으로 건강하거든요. 뭐 뛰어다니고 수영하고 뭐 달리기 잘하고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없어요. 없는데 그 아이가 그 실내 놀이터를 너무 좋아해서 가고 제가 한 10분 정도 됐나요? 얼른 저도 마음이 바쁘니까 빨리 장을 보러 왔는데 팔이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뭐 철봉이나 매달렸다가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혼자 놀이를 하니까 그 주변에 뭐 안전 요원도 없었고 그 관계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우리 아이가 이게 몸이 불편했네요. 이렇게 다친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관계자분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이상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놀게 한다. 그런 말을 들었었어요. 그때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우리 애가 이상한 건가? 우리 아이는 그러면 남들 다 활용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곳 꼭 못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우리 아이도 갈 수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 장면이 딱 네네 떠올라요. 진단받고 나서 마트 갔어요. 그 사지 멀쩡하니까 자폐가. 예, 에스컬레이트 뭐 이런 거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고 카트 위에 타면 타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대신 이제 소리는 막 질러요 좀. 그렇지 소리 나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 보는 사람들이 자꾸 소리 지른다고 소리 크게 한다고 자꾸 옆에서 애 좀 조용히 시키라고. 조용히는 시키고 싶은데 그게 또 안 되고. 아이 성향이 예, 그런. 예. 그래갖고 장 보다가 중간에 나왔지. 자꾸 조용히 시키라고 얘기하고 한 3번, 4번 들으니까 와 밑에서 이게 확 이게 확 올라오대. 이게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막판에 싸웠어요. 어떤 아주머니하고 막 이렇게 큰 소리 하면서 그리고 확 나왔죠. 나와가지고 그 앞에 앉아 있는데 마트 이런 데 오면 안 되는 건가? 근데 안 갈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마음 아픈 거는 노릇에서 놀다가 집 라인을 제가 태웠어요. 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예, 예. 그리고 엄청 좋아하잖아요. 밀고 했는데 좋아해. 그래서 좋아하고 한 3번 탔나? 갑자기 애가 울어. 타고 나서 말을 못하는 건 몰랐죠. 그래서 왜 울지?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 사주니까 거쳤어 울음을. 그러고 집에 가고 이제 씻기는데 뼈가 부러졌어. 이게 제끼니까 이게 확 제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응급실 갔더만 이 골절이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파서 운 건데. 너무 아파서 울었던 거예요. 예, 같이 있으면서도 그걸 아빠인데 내가 몰랐다.
옆에서 나랑 놀았는데 내가 나랑 같이 놀다가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마음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 수연이 어머님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혹시? 저는 그 비장의 학교 집 앞에 있는 학교 다닐 때 계단에서 이제 굴러서 다리에 많이 멍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그 다리가 많이 불편한데 그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느냐 하니까 저희는 새로 생긴 학교라서 시설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학생들 안전 때문에 선생님이 카드키로 불러야지만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한대요. 특수하게 필요한 경우는 자기가 카드를 소지해서 이제 부르고 하면 되는데 그 카드를 분실하는 거 오롯이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지적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분실할 우려가 거의 100%거든요. 누가 챙겨주지 않는 한. 그거를 못 하겠으면 도움반 선생님이 불러주면 타고 위에서 또 담임 선생님이 불러주면 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걸 챙길 자신이 없으면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사용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이제 어느 날 경련을 해가지고 전화가 와서 학교로 갔거든요. 제가 휠체어 하나 들 것이 없냐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야, 학교에.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보건실에 가니까 다 있어요. 그것도 되게 놀랐고 차로 가는데 그날 비가 왔어요. 근데 뇌전증 장애는 주차증 발급이 안 되거든요. 네, 그때가 저희 애가 뇌전증과 지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 학교 주차장은 만실이고 학교 밖에 주차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겨우겨우 가서 애를 태웠어요. 선생님, 도움반 선생님하고 같이. 그때가 마침 재판정 때였어요. 재판정 공무원이 나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주차증이 없어서 되게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차를 타면서도 발작해가지고 힘든 적도 있었고. 양산 부산대 병원은 주차칸이 굉장히 좁아요. 문이 요거밖에 안 열리거든요. 슬라이드 도어가 아니면은 이 문이 열렸을 때는 저희가 못 내리거든요. 네. 근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 또 제가 우산을 잡고 문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지 힘으로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경련을 많이 한 날이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런 날은 휠체어를 타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다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평소엔 걸어 다니잖아요. 평소는 거기 안 갔겠죠. 평소가 아니니까 급하게 간 건데. 학교라든지 뭐 공무원이라든지 공적인 곳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게 굉장히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 키울 때 보면은 너무 힘들죠, 진짜로. 내가 왜 그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막 그럴 때도 있는데 또 그런 날도 있잖아요. 막 아이한테 힘을 받는 순간들이 되게 있더라고요. 별것도 아니지만 그런 순간은 좀 언제 좀 기억나는 장면 있으실까요? 저는 그 솔직히 책을 썼거든요. 그 이제 아이가 아프기 시작한 때부터 그때 제가 임신했을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썼는데 책을 쓰기 전에 아까 그 있잖아요. 저는 다 했어요. 왜 이런 일이부터 해서 너 때문에까지 다 했거든요. 너 때문에까지? 네. 원만까지 네, 하셨네. 저는 일도 되게 하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고 이게 욕구가 많았는데 모든 것이 이제 간병으로 다 무너졌으니까. 근데 글을 쓰면서 되게 마음의 정화도 많이 됐고 저희 애 덕분에 책이라는 걸 써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네, 책 제목이 혹시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제목이 더 완벽한데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저기 서울대병원 입원했을 때 너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휠체어 끌고 병원을 돌다가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책을 잘 안 읽다가 그때 심심하니까 책을 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나도 되게 힘들다 생각했는데 나보다 힘든 사람이 더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좀 저를 어른으로 성장시켜줬어요. 제 진로를 우리 둘째 때문에 바꿨어요. 다른 비장애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로 일을 하다가 우리 둘째 장애 진단 받으면서 우리 기운을 몰라서 다시 특수교육과에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장애 학생들의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요.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사실 공부하기 좀 힘들잖아요. 우리 둘째 때문에 또다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서 결과를 좀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고마움이죠. 지금 눈 맞추면 안 되는데 가끔씩 눈 맞춰서 한 번씩 이렇게 웃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웃어줄 때. 네. 그냥 이게
웃어하면 못 웃는데 지 혼자 그냥 쓱 하는 게 있어요. 사진도 못 찍어. 자꾸 잘 그게 딱 내 눈에 보는 사람 눈에만 담기는 건데 한 번씩 해주는데 그때 그거 보면은 내 힘드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건가? 이거 분위기 바꿔볼래 했는데 이거 잘 안 되네요. 그러면은 세 분 이제 자녀분들은 다 이제 특수학교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특수학교를 보낼지 일반 학교에 도움반을 보낼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수연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교에 있다가 이제 특수학교 갔는데 좀 팁을 주신다면. 저는 그게 장애 정도가 아니라 아이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수학교가 안 맞는 친구도 있거든요. 수연이 동생, 1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자폐성인데도 이제 상동, 힘동, 상동 언어는 있지만 거의 친구 또래하고도 사회성이 다 되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특수학교로 왔거든요. 근데 이제 소리에 민감하다 보니까 주변에 자폐성 중증이 너무 많으니까 굉장히 거기에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이제 장애라는 걸 몰랐다가 장애가 도대체 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이가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옆에서 저희 애 같은 경우도 왜 엄마 옆에 친구가 책상을 던져요. 자꾸 이렇게 의자를 던져요. 이렇게 하고. 정도가 다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수용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게 되게 힘든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수연이 같은 경우는 성향이 도와주고 싶어 하고 이렇게 같이 놀고 싶고 한데 이제 비장애 학교에서는 그게 안 됐어요. 도움을 항상 받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 친구 이렇게 자꾸 되니까 위축되고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비장애 학교에서는 발표를 했을 때 웃음거리가 되는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근데 이제 특수학교에 왔을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긍정적인 피드백이 오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엉뚱한 대답에서 점점 좀 선생님이 잘 잡아주시더라고요. 대답 이제 좀 방향을.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는 다른 반마다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만나고 다니거든요. 네. 거의 인싸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아이 성향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사실 눈앞에 이렇게 있을 때 챙겨주는 게 좀 힘들긴 해도 그래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상황 안에 같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는데 학교라는 공간은 아예 이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불안한 마음도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학교 생활에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그 학교를 가보면 다 개인 플레이예요. 한 반에 5명 있는데요. 네. 5명이 다 자기 혼자만의 영역에서 있어요. 근데 한 울타리에 있는데 그냥 혼자만의 지 공간을 만들어서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그냥 계속 뛰고 있거든요. 뛰고 있다고요? 네. 활동적인 친구네요. 네, 그게 작석이 잘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데 선생님도 머리 아플 거고 애도 지 나름대로 그걸 하고 있는 건데 선생님이 보는 그냥 그 뭐 봉사자고 저희가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차가 왜 수업 시간인데 자리에 안 앉아 있고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좀 바꿔줬으면 그 과목에 반영을 해서 해줬으면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 수업이 좀 더 필요한데 이 시기 때는 네, 그렇죠. 정말 이걸 저희가 지사 선택해가지고 이걸 좀 더 넣어주고 그러면 이걸 반영이 다 됐으면 좋겠는데 아이들 특성도 다 다르고 네, 이렇게 그건 하니까 달라서. 우리 아이들한테 맞는 개별화 교육이라는 게 이 시기 때 이 아이가 원해서 계획을 짜고 이 아이가 원하는 거를 하면 더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니까 방방 뛰는 그 부분이 조금 잦아드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더 즐겁잖아요. 아이가 행복하고. 근데 중학교 가면 조금 나아요. 지금은 따로 노는 이유가 정말 중증인 장애 친구들이 초등에 모이거든요. 근데 중학교 되면 도움반만 다니고 하던 친구들이 이제 사회성 문제 때문에도 특수학교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 친구들이 섞이게 되면서 좀 낫고. 실례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금방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해야 되는 게 배변 훈련이거든요. 그 배변 훈련이 장애마다 다 지체장애나 뭐 어떤 학생들은 더 힘들 수도 있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디 직장을 구하려고 할 때는 가장 필요한 게 이 아이가 혼자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나요? 그거랑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가 배변 처리가 되나 그 이야기를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 측에서는
어떤 교육까지 하자면 부모가 요청할 시에 잘하는 아이들은 잘 하고 있는 거고 조금 미숙한 아이들, 그러니까 이 뒤처리가 좀 깨끗하지 못하다 이럴 경우는 비대 교육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거는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학교 측에 이런 걸 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는 특수학교는 우리 학생들에게 맞는 환경을 해줘요. 뭐 안전바가 있다든지 휠체어길을 뭐 만든다, 계단을 많이 뭐 거의 없죠. 계단이 없게끔 하기도 하고 이런 환경적인 시설은 다 대부분 다 갖추고 있는데 그 세밀하게 비대시설 이런 것도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면 더 깔끔하게 깨끗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안 되는 부분을 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훈련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면 개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10년 자립이 안 되면 나중에 수치감이 생기거든요. 좀 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초등학교 학부모님, 중학교 학부모님, 고등학생 학부모님 이렇게 있으니까 각자 이제 고민하는 지점이 다르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딱 이 시기에 하시는 고민이 뭔지 좀 각각 다르실 것 같아요. 같이 장애 학생을 키우고 있지만은. 아직 발화가 잘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발화를 좀 하게 될까? 이 친구가 좋아하는 수영이란 걸 조금 알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볼까? 그래가지고 곰돌이 테스트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거 2개가 지금 현재 최대 고민이네요. 보통 비장애 친구들도 중학교 때는 진로 체험 제일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체험할 수 있는 거 좀 많이 체험시켜주고 있거든요. 박물관이나 뭐 공룡이나 좀 분야가 있어요. 공룡, 자동차, 로봇 뭐 있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도서관 데려갔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책 다 빼고 막 이랬었거든요. 쫓아가면서 저는 꽂고 자기는 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관람 예절은 어느 정도 괜찮거든요. 계속 뭔가 많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자기도 모르고 저도 모르거든요. 그걸 좀 찾아줘야겠다는 이게 좀 고민이 많은 경험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고등학생이 또 하는 고민 다를 것 같아요. 고등학교 지금 1학년이잖아요. 지금 2년 지나고 전공이 지나면 더 이상은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게 가장 고민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이면 다른 이 학생들에게는 그냥 미래가 어때? 어떤 직업을 하고 싶어 하면서 설명회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울타리가 이제 없어진 그런 기분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공과를 가야 되는데 전공과라고 하는 2년이란 이 2년도 다 갈 수가 없어요. 인원이 많아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못 간다 그러면 저는 이제 고3이 되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이 다 제가 책임지고 사교육을 시키든지 제 그 계획하에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이제 너무 막막한 거죠. 다른 아이들은 대학교 4년을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구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직업을 선택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조차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게 참 많거든요. 조립하는 것도 잘하고 병원에서 아이들 환자복을 이렇게 수거해 오고 이거를 그 통에 갖다 놓는 이런 일도 정말 깨끗하게 잘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가르쳐 줘야 하지 그냥 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아니어서 그럼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교육기관 이런 데가 왜 없는지 저는 너무너무 좀 속상도 하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학부모들은 아직까지는 그 문제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요. 왜냐면 지금 앞에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조금씩 나아지면 나중에는 이 학생의 마지막 삶은 어떻게 돼야 되나. 자립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자립을 어떻게 해야 되지? 햇반 하나 돌려먹는 것도 저희 아이들은 훈련을 해야 돼. 전자레인지 넣어야 돼. 몇 번 눌러야 돼. 뭐 이런 것들. 이거 다 훈련이 돼야 되는데 해주는 데가 없어요. 컵라면 하나도 못 먹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그 의사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가 그거 가르쳐 주는 데 보내거든요. 빨래 개고 뭐 전부 일상생활 전반. 근데 시간당 30만 원이에요. 네. 네. 아니 그거 있긴 있어요. 근데 비용이 어마무시하고 이제 성인 되면 모든 바우처가 끝나기 때문에 학령기 때는 그나마 바우처라고 하는 걸 줘요. 교육할 때 교육비를 조금 보태세요 라고 주는 바우처가 있어요. 그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교육비가 저희들은 1회에 5만 원 이상이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바우처가 오르면 그것도 같이 올라요. 어떤 어머니들은 나라에서 바우처 주니까 부모들 뭐 부담 없잖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 내고 돈이 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이 다 내는 거죠. 바우처가 올랐는데 전체 금액이 또 회비가 올라요. 자립을 할 때 필요한 이런 교육기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없어요. 혹여 있다고 해도 비용이 비싸거나 대기가 4년? 대기가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게 4년이에요. 그렇게 저희 비싼데도 애가- 대기가 많아요. 애가 그 자리에 자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퇴행이 오거나 아니면 문제 행동을 하거나 왜 사회에서 무슨 장애 누군가가 뭐 문제 행동을 했어 이슈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연령을 보면 교육권 밖에 우리 장애 학생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이런 정책은 그래도 조금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좀 한시적으로 했던 거라 하더라도 이거 좀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원 정책이 있으실까요? 지금 하는 것 중에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면 교육청에서 특기 적성비가 나오거든요. 특기적. 네. 근데 여기는 예체능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학교 방과 후 비장애 친구들은 정말 과목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학과목도 있고 맞아요. 종이접기, 미술, 뭐 체육 전부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예체능 학원만 쓸 수 있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그 예체능 태권도를 다니면서 썼어요. 근데 이제 태권도에서 이제 아이가 이제 점점 발달이 늦어지니까 이제 좀 곤란한 기색을 보이시더라고요. 데리러 가면 항상 구석에 이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그만두고, 근데 이거를 또 안 쓸 수는 없으니까 학원을 다 알아보는데 아무도 안 받아줘요. 장애가 있어서. 그러니까 특기적 적성비를 받는 곳인데도 경증 친구들만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육청 답답해서 교육청에도 전화했거든요. 이 특기 적성비를 지급하면 그러면 이 그 가맹 학원도 다 이렇게 등록을 해놨는데 그 학원들이 정말 이 학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등록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학원이라도 좀 찾아달라 보낼 수 있는 곳을 하니까 우리는 지원만 할 뿐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 결국 그래서 1대1로 이제 치료 수업 하는 데서 쓰고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가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배우는 이유도 있지만 친구도 솔직히 특수교육 가면은 비장애 친구 만날 일은 진짜 없거든요. 예체능 학원이라도 가서 친구라도 만나면 좋겠는데 이제 결국에 거기서 안 받아주니까 특기 적성비는 너무 좋은데 분야도 예체능이 한정된 것도 너무 안타깝고 그것마저도 받아주는 학원이 없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까워. 저희가 지금 이동수단 그거 바우처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월 20만 원밖에 안 돼요. 한 달 가지고 저희가 모자라죠. 그게 너무나 집 모자라지. 주위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집 주위에 부르면 안 와요. 잘 안 와요. 금액대가 좀 가야지 그나마 잡히고 그분들도 그걸로 해야 되니까. 수입이니까. 반대로 저희는 또 외곽이라서 안 잡혀요. 북면이라서. 근데 또 사람 인구는 많으니까 신청자는 너무 많아서 네, 그리고 또 임산부에다가 노인에다가 다 함께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는 여기 치료 수업 마치고 택시를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아빠가 와서 결국 돌아갔거든요. 그걸 좀 다 해주든지 아니면 아싸리 금액을 조금 인상해가지고 그냥 뭐 작든 길든 원하는 만큼 다 해주든지. 그리고 저는 버스 탈 수 있거든요. 다 평소에 이제 경련이 심하지 않을 땐 버스 탈 수 있어서 차라리 버스 지원을 해주면 왜냐면 또 버스 타는 것도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 애들은 버스를 좀 지원해주면 애들이 자립에도 도움이 되고 비용도 제가 봤을 때 좀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버스는 아직 지원이 안 돼가지고. 혹시 기훈이 어머니 생각나시는 거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 잘 사용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활동지원사 네. 그 제도는 너무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 학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래야 또 우리 아이들한테 더 많은 걸 줄 수 있어서 그건 좋긴 한데 활동지원자 선생님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좀 늘려줬으면 뭐 월로 치면은 몇 시간 정도? 120시간? 우리 아이들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예산이 너무 복지 쪽으로는 빡빡하다고 할 정도로 많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줄지만 않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하고요. 그런 바람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좀 더 좀 늘어난다면
20, 40시간이라도 조금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 저는 90시간. 시간이 네. 이게 도에서 주는 거랑 또 시에서 주는 거랑 네. 이게 다른데 예산이 없으면 아예 배당 자체를 못 해요. 10위는 이제 없어졌어요. 네, 창원시는 없어졌어요. 아예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 양산은 그래도 이 선거가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 안 줄 것 같으면 있는 거라도 좀 잘 유지해가지고 예, 지금 창원처럼 있는 게 사라지면 이걸 혜택 받은 사람들이 너무 큰 타격이거든요. 이 부족한 부분을 뭐 엄마 아빠라든지 아니면 주위의 할머니 자기 아는 사람이 다 메가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그러면 생활 패턴 자체가 완전 어그러지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학생들이다 보니까 학교에 또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모신 것도 이제 교육감 후보들을 좀 한번 잘 살펴보자. 정책 중에 이제 나온 것들이 뭐 소규모 거점 특수학교 설립, 장애인 오케스트라, 뭐 통학 지원 확대, 뭐 이런 것들 공약이 일부 있기는 한데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이게 참 부족하게 느껴지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소외됐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좀 서운하긴 하죠. 우리 학생들도 나중에 커서는 시민이 되는 거고, 그런데 학생에 대한 누구나 누려야 되는 권리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좀 서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후보님들의 이 관심 관점 자체가 저희 쪽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공약을 봐도 저희는 그냥 하나 그냥 겉다리로 하나 판때기 하나에 그냥 깔아주는 그런 느낌. 지금 의무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이 의무교육을 갖다가 나라에서 해주는 건데 그러면 이 관점도 우리 아이들한테 좀 맞춰서 좀 해줘야 될 건데 이걸 총괄하는 그런 사람 자체도 이 관점을 안 봐주면 그러면 이 아이들은 파도에 쓸려 내려가면서 그냥 내려가는 거 시간만 때우다가 그런 느낌이에요. 최연희 어머니께서는 좀 그만큼 어쩌면 우리가 너무 좀 무관심하지 않았나 싶어요. 계속해서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고 해야 어쨌든 자꾸 아프다고 하고 배고프다 하는 사람한테 뭐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이 비장애도 같이 키우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 대한 공약을 생각했다면 이 친구들에 대한 공약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우리 장애 부모 사실 좀 위축돼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뭔가 갑질하는 것 같고 막 너무 요구하는 것 같고 이런가 이래서 좀 위축되는 거 있는데 우리도 목소리를 내고 얘기를 해야 우리 아이들의 권익도 좀 높아지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 현장도 좀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반성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역으로 이런 거 좀 하자 이렇게 좀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각자 이런 거는 공약에 좀 넣어서 좀 실천해 주시라 할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장애인, 비장애인 가리지 않고 다 같이 복합적으로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그러면 장애 아동이나 비장애 아동이 와서 여기는 소리도 내도 되고 떠들어도 되는 도서관 그리고 같이 그 안에서 그 장애와 비장애 아동이 소통도 되고 융화도 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그게 건립이 됐다 하더라고요. 마산도 그렇고 창원도 그렇고 좀 안 쓰는 건물도 많은데 그런 거 좀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갈 데가 잘 없어요. 맞아요. 좀 당당하게 좀 가고 싶은데 좀 그런 데가 잘 없어요. 알겠습니다. 꼭 예, 공약이 되어가지고 좀 마련이 되면 좋겠네요. 저는 지금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나이가 똑같은데. 예. 근데 보내보니까 네. 아침에 이제 자기가 등교를 다 하니까 등교하고 나면 집에 오면은 뭐 늘봄하고 학원 갔다 오면 4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돼도 제가 일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근데 네. 이 장애 아이를 키우면 부부 중에 한 명은 일을 포기해야 되는 걸 돌봄 역할을 해야 돼서
근데 장애 아이를 키우면 비용이 어마하게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수술 이런 것도 비용이 엄청나죠. 근데 그런 거는 되게 좀 굵직한 거잖아요. 근데 자폐 잔잔하게. 예, 우리 친구들은 뭐 이거 갖고 싶은 거 이런 것도 많아요. 저거 없으면 또 난리 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도 사실 소소하게 비용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실태도 세대거든요. 치료실에 하나, 또 저희 집 안에 하나, 또 예출용으로 하나, 네 개, 학교에 또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아, 그것도 직접 구입하셔서 놔둬야 되는 다 사비로 다 샀으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자꾸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학교에 한번 가서 4시까지는 제가 좀 걱정 없이 일을 할 수만 맡길 수만 있다면 일을 하고 픽업을 해서 오면 좋겠는데 좀 학교에서 그게 좀 해결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고 2시 50분에 아이가 학교를 하니까 네, 이 시간이 굉장히 애매해요. 중학교 이상은 더 이상 이제 돌봄이 학교 후에는 돌봄이 안 되니까 지금 창원시는 모니터링 때문에 활동 지원사들이 거의 아동들은 지금 다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지금 활동 지원사도 지금 되게 구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제가 바라는 거는 저희 집 그 근처에 폐교된 학교가 두 개인가 있거든요. 그런 학교를 좀 이렇게 보수해서 우리 아이들이 분교처럼 좀 다닐 수만 있으면 40분 거리 이렇게 차를 제가 등하교를 안 시켜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비장애 학교에서 증설은 사실 교실이 부족하거나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왜 버려진 학교를 그냥 버려만 두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경계성이나 이렇게 친구들 모아서도 학교를 만들자, 지적이나. 그렇게 최소한 그렇게 신체가 가능한 친구들이 다닐 수 있는, 왜냐면 이제 뭐 휠체어나 이런 거는 또 보수할 게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분교를 좀 활용하면 학교도 활용이 되고, 우리 아이들도 멀리 안 가도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데, 그게 좀 그런 방법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고민을 좀 같이 해주면 기분이 전공과를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왜냐면 우리 초, 중학교, 고등학생들 다 올라와서 마지막에 가는 곳이 전공과라고 생각한다면 그 교실 수가 없으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전공과 거기 안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게 그래도 아이들이 직업, 그다음에 진로에 대한 거를 좀 체감할 수 있고 아이들이 또 체험할 수 있고 체험하면서 나는 이게 더 잘해 라는 거를 통해서 제가 제빵에서 일하는 아이를 봤거든요. 너무 잘된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교육이 없으면 아이들이 못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공과를 좀 늘려주시고 그리고 전공과가 안 된 학생들에게는 자립이나 모든 뭐 직업을 함께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하나 정도는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얼마 되지 않은 그 돈을 가지고 어른이 됐을 때도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물가는 자꾸 오를 거고. 그럼 우리 아이들의 삶은 점점점 피폐해지겠죠. 비장애 학생들은 대학교 가서 4년을 다니잖아요. 부족해서 2년을 더 유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한 직업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많은 시간을 들이는데 하물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래서 필히 그런 기간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학생들도 자기 직장 생활을 가지면서 좀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남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은 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아이들만 봐달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그냥 그 속에서 우리 장애 학생들도 그 권리를 그냥 균등하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 그래서 그 권리 안에서만 지원을 받아도 우리 학생들은 행복해하면서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교육감님들이 동등한 입장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커리큘럼 안에서 저희도 똑같이 그냥 같이 한 배를 타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뭐 난파선 이런 데 타는 게 아니고 저희도 같은 입장권을 끊고 같이 탔는데 그 안에서 갈라치기 하지 말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희 딸이 오빠 덕분에란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장애 아동에 대한 뭐 여가나 이런 프로그램 좀 있거든요. 오빠 덕분에 이런 데도 올 수 있고 너무 좋아. 뭐 이런 얘기 되게 동생들이 많이 해요. 특별하게 해준다기보다는 같이 있으면 되게 서로 행복하게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엄마가 중학교 입학을 하려고 보니까 학교 계단에 미끄럼 방지가 없었대요. 근데 이제 이 친구 미끄럼 방지가 반드시 필요한 친구였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 요청했더니 학교장이 이제 이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엄마가 계속해서 요구를 해서 다 한 거예요. 미끄럼 방지를.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계단에서 학생들 사고율이 굉장히 높았대요. 미끄러워서. 근데 그 미끄럼 방지 설치하고 나서 이 사고가 현저히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장애 학생을 위한 제도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장애 학생이 편하면 비장애 학생은 다 편하거든요. 장애 학생에게 뭔가 특별한 걸 해준다기보다는 모두가 편안하고 모두가 행복한 환경을 고민하는 교육감님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그리는 어떤 미래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한 말씀씩 듣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장애인의 인식이 조금 많이 높아져가지고 같이 잘 살고 더불어 그냥 같이 잘 살면 좋겠어요.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아이가 그냥 평범하게 남들이 그냥 누리는 거 누리면서 평범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 갖고 싶은 직장 갖고 어딜 가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누군가가 어디 왔을 때도 아, 저분은 단지 불편한, 다리가 불편하구나, 내가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네 라는 인식과 함께 아이들이 평범한 삶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저희 애랑 쓰레기 줍기 좀 한 번씩 하거든요. 쓰레기 줍기. 네, 뭐 그 집게하고 다 있어요 집에. 그러면서 이제 네가 이렇게 쓰레기 줍는 게 되게 지구에 도움이 되는 일이야라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내가 무가치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도 내가 뭔가 기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는 있다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면 좋겠어요.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이제 후보들한테 좀 알려줄 건데요. 어떤 답변을 하는지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